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감정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있고 신뢰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뢰는 관계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관계는 흔들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를 맞은 한 여성입니다. 수연은 남편 재훈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가끔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요. 재훈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상사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재훈은 달랐습니다. 수연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했으며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슬쩍 돌려서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고 재훈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라서가 아니라 재훈이라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수연의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사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는 수연이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불안과 의심 그리고 상처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연과 재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재훈은 외근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저녁에 늦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응, 장례식장 가야 돼. 회사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누구? 무슨 어디 팀이야? 김민수. 영업이 팀. 아, 그래? 몇 시에 가? 한 6시쯤? 그럼 저녁은 거기서 먹고 와? 응, 아마 그럴 것 같아. 통화를 끊고 난 후 수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한 어색한 톤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재훈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온 거야. 그 김민수 씨, 나이가 어떻게 돼? 우리랑 비슷해? 응? 아, 비슷하지 뭐. 부서는 영업이 팀 맞지?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훈의 반응이, 말투가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하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조용히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보고 소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은 부고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혜, 마케팅팀. 수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강지혜. 재훈이 입사 동기이자 회사에서 자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료. 그리고 수연이 예전부터 묘하게 신경 쓰였던 그 사람.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김민수라는 사람도 같이 부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검색해 봤지만 역시 김민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재훈은 거짓말을 한 걸까? 퇴근 후 수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재훈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누구 아버지였다고 했지? 김민수. 왜? 영업이 팀? 응. 재훈아, 나 오늘 회사 인트라넷에서 보고 확인했어. 그래서? 김민수라는 이름은 없던데? 대신 강지혜라는 이름이 있더라.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 둘 다 장례식장 간 거잖아. 아니, 김민수라는 사람은 부고 명단에 없어. 강지의 아버지 장례식이었던 거지. 그래, 지의 아버지 장례식이었어. 그래서? 왜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야? 그냥 내가 오해할까봐 그런 거지. 오해? 내가 뭘 오해해? 내가 동료 아버지 장례식 간 거에 대해 내가 왜 오해를 해? 너 강지혜 싫어하잖아. 나 강지혜 싫어한 적 없어. 내가 언제 그 사람 싫어한다고 했어? 아니, 예전에 내가 지혜랑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 표정 이상했잖아. 그래서 괜히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할까봐 안 한 거야. 재훈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게 문제지. 강지의 아버지 장례식 간다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다른 사람 이름을 대? 에이, 그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냥 작은 거짓말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요. 작은 거짓말. 재훈은 지금 자신이 한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작은 거짓말이라는 건 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나한테 한 건 단순히 거짓말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까봐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변명하는 게 다 뭐야?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재훈은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걸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그 사건 이후 수연과 재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냈지만 수연은 재훈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훈은 그 일을 그냥 잊어버린 듯 행동했지만 수연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재훈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 있어? 응, 있어. 누구랑? 팀원들이랑. 아, 그래? 무슨 일로? 그냥 회식. 분기 마무리.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후 수연은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쯤 우연히 재훈의 회사 동료인 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우는 재훈과 같은 팀은 아니지만 수연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수연아, 오늘 점심에 내 남편 봤어. 응? 어디서?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여자랑 둘이서만 있더라. 수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이? 응. 여자랑. 근데 내가 보기엔 강지혜 같았어. 확실하진 않은데.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훈은 분명 팀원들이랑 점심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지혜랑 둘이 있었다고요? 수연은 재훈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어땠어? 응? 좋았어. 팀원들이랑 재미있었어? 응, 그냥 그랬지 뭐. 근데 너희 팀에 강지혜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오늘 점심에 강지혜도 같이 있었어? 아니, 지혜는 다른 팀이잖아. 재훈아, 오늘 선우가 너 봤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강지혜랑 둘이. 그게 또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게 원래 팀원들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됐어. 근데 지혜가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그냥 먹은 거야. 그럼 왜 아침에 팀원들이랑 먹는다고 했어? 그때는 진짜 팀원들이랑 먹으려고 했어. 근데 아침에 일정이 바뀐 거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혜랑 먹는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그걸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점심 누구랑 먹는지까지 보고하라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아침에 팀원들이랑 먹는다고 했잖아. 그게 바뀌었으면 그냥 바뀌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점심 먹은 거잖아. 재훈아, 중요한 건 내가 또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것도 강지혜 관련해서. 야, 너 도대체 왜 이래? 강지혜가 뭐가 문제야? 그냥 회사. 동료야, 동료. 점심 같이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점심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숨기는 게 문제라고. 숨긴 게 아니라 너한테 일일이 말 안 한 거지. 수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지금 본질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재훈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숨기고 들키면 변명하는 태도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숨기고 들키면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이제 지쳤어. 또 시작이네. 너 진짜 예민하다. 의심병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심병. 재훈은 지금 수연의 모든 감정을, 모든 불안을, 모든 고통을 의심병이라는 한마디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의심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숨기고 들키면 변명하고 그러고도 내 탓을 하는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재훈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우리 오늘 저녁에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또 뭐?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았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나 지금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강지혜랑 점심 먹는 게 싫은 게 아니야. 강지혜가 싫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내가 나한테 솔직했으면 좋겠어. 강지혜랑 점심 먹는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강지혜 아버지 장례식 간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재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나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 거짓말하고 들키면 변명하고 그러고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 나는 내 아내야. 내 적이 아니라고. 나도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오해할까 봐. 재훈아, 나는 오해 안 해. 내가 사실대로 말해주면 오해할 일도 없어. 오히려 내가 거짓말하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는 거야. 미안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재훈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거짓말하고 숨기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너한테만 거짓말하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안 그러거든. 근데 너한테는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운 것 같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재훈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야. 알겠어? 앞으로는 진짜 노력할게.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재훈아, 나는 내가 강지혜랑 친한 것도 괜찮아.
점심 먹는 것도 괜찮고 같이 일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걸 나한테 숨기지는 말아줘. 나는 내 아내고 우리는 부부야.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이잖아. 미안해. 진심으로.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럴게. 수연은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날 이후 재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지혜와 점심을 먹을 때는 수연에게 미리 말해줬고 회사 일로 늦을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재훈은 금방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연도 재훈을 조금씩 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많이 변했지? 응, 많이 변했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재훈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혜랑 얘기했어. 다음 주 프로젝트 미팅 준비하느라. 그래. 고생했네. 저녁은 먹었어? 화 안 나? 왜 화를 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줬는걸.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편하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올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재훈아, 나는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솔직한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매번 솔직하게 말했고 수연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로부터 2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 1박 2일로. 어디서 해? 강원도 쪽. 리조트에서. 팀 전체가 가?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프로젝트 팀만. 우리 팀이랑 마케팅 팀이랑.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케팅 팀. 강지혜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지혜도 가? 응. 프로젝트 핵심 멤버니까.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박 2일. 강지혜와 함께. 리조트에서. 재훈은 수연의 침묵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안 가도 돼. 내가 싫으면 안 갈게. 아니, 가야지. 일인데. 진짜 괜찮아? 괜찮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나도 믿어보려고. 고마워. 진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일하고 올게. 알아. 믿어. 하지만 워크숍 날이 다가올수록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재훈이 집을 나서는 날 아침에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재훈은 출발하기 전에 수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수시로 연락할게.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바로 집에 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재훈이 떠난 후 수연은 집안을 멍하니 걷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리조트 도착했어. 응, 잘 도착했네.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이야. 그래, 맛있게 먹어. 응.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연락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쯤 수연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해?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 회의하느라 폰을 못 봤어. 이 시간까지 회의를 해? 응.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방금 끝났어. 지금 어디야? 내 방. 혼자 있어. 강지혜는? 지혜는 자기 방에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층이긴 한데. 그래. 일찍 자. 응. 여보, 걱정하지 마.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알아. 믿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재훈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혹시 강지혜랑 같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재훈을 믿어야 해. 재훈은 변했어. 이제는 솔직해졌어. 다음 날 저녁 재훈은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현관에서 재훈을 맞았고 재훈은 수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 밤 재훈은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줬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고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게임을 했는지. 그리고 강지혜와의 대화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지혜가 나한테 조언을 구하더라. 자기 남자친구랑 요즘 좀 안 좋대. 강지혜한테 남자친구가 있어? 응. 3년 사귀고 있대. 근데 요즘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서 힘들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우리 얘기했지. 우리도 요즘 신뢰 쌓느라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혜가 부럽다고 하더라.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이제는 너한테 숨길 게 없어. 그게 훨씬 편해.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재훈처럼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수연처럼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다면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나요? 혹시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신뢰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작은 일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